안녕하세요, 경매이 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일 입찰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많은 이제 경매를 하시는 초보자분들께서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아주 쉽게 작성하는 법까지 제가 직접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에 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봉투를 나눠줍니다. 이 봉투 안에 보시면 서류가 이제 두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두 가지 서류를 보시면 보증금을 납입할 수 있는 이제 거꾸로 되어 있네요. 네, 보증금 입찰 보증금 봉투라고 있고요. 두 번째 서류는 여기 보시면 기일 입찰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서류와 이제 입찰 봉투 이렇게 세 개를 한 건에 세 장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요 기일 입찰표와 여기 이제 보증금 봉투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 작성법에 대해서 이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일 입찰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집행관 기하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이게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이 서류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요. 매각 개찰 기일에는 집 입찰하러 간 날짜, 입찰하러 가는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입찰하러 가는 날짜를 적으시고요. 그리고 이 사건 번호와 이 물건 번호를 조금 처음 입찰하시는 분들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2017 타경 2757번, 요게 앞에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글자가요, 사건 번호가 되겠고요. 여기 갈로에서 12라고 나와 있는 이게 물건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번호는 같을 수 있으나 물건 번호는 같을 수 없다. 2017 타경 2757번에 물건 번호 1번, 2017 타경 2757번에 물건 번호 2번,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한 명인데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 이렇게 사건 번호는 같지만 물건 번호는 다르게 해서 각자 이제 다 경매에 나오는 그런 경우 때문에 이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기일 입찰표를 작성하실 때 물건 번호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건 번호만 적으시고 물건 번호는 없다고 왜 물건 번호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시고 입찰자에 본인 성명란에 성명을 적어 주시고요. 도장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고요.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를 적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적을 때 집 주소보다는 저희 처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주소를 적곤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도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보다는 밖으로 이제 제가 뭐 임장을 가거나 타 지역에 이제 뭐 출장을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잘 안 돼요. 저희 집사람도 저희 처는 항상 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애들을 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데려다 주고 운동도 갔다가 본인 할 일 좀 하다가 가게에 와서 직원들과 이렇게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처도 집에 있는 시간이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이렇게 이제 주소를 해놓다 보면은 이 등기가 집으로 와서 반송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두 번이 반송되면 다시 이제 법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도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법원에 대해서 다 연락을 해서 다시 이제 보내달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적습니다. 근데 뭐 집에 계시는 분들은 솔직히 집 주소로 적어도 이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집에 잘 계시지 않거나 하시는 분들은 주소를 조금 틀리게 본인이 이제 필요한 주소로 적어 주시면은 그렇게 이제 인도 명령서나 그런 것들이 그쪽 주소로 날라오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소를 집 주소로 적어 놓고 다시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주소를 바꾸려고 하면은 절차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적어 주시는 것도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작은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대리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입찰하러 갈 수 없을 경우에 대리인을 통해서 입찰을 해야 될 경우, 뭐 제가 입찰하러 가지만 집사람 명의로 집을 사주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대리인란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본인이라고 하는 거는 대리인이 간다고 해서 대리인이 본인이 아니고요. 본인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을 사람이 본인이라고 적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을 받을 사람을 본인란에 적고요. 대리로 가신 분이 대리인에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들은 기일입찰표 뒷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위임장이라고 있는데 위임장에 여기 대리인란을 작성해 주시고요. 본인이 본인란에 낙찰 받으실 분을 여기 작성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많은 분들이 대리인의 인감도장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틀린 생각이고요. 여기 이 물건을 낙찰을 받고자 하는 분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되어야지 이 물건에 입찰을 하였을 때 낙찰이 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제가 경매를 하러 갔을 때 한 분이 이제 대리인으로 오셨는데 대리인의 인감도장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낙찰을 받았지만 무효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 영상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대리인이 가셔도 낙찰 받으실 분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챙겨가지고 입찰하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일입찰표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입찰가액이라고 빨갛게 네모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많은 분들이 좀 실수를 하셔요. 뭐 0을 하나 더 적는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건을 9,500만원에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0을 하나 더 적어서 9억 500만원으로 적었다. 9억 5천만원으로 적었다. 이렇게 되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액을 날리고 입찰을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9억 5천만원에 이 물건을 사든가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입찰 가액을 적을 때는 딱 두 번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적어보고 두 번째는 뒤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그래서 제가 9,500만원이다. 9,500만원을 적고 뒤에서 한 번만 더 두 번만 확인해 주시면 그렇게 틀릴 일은 없으니까 초보자분들도 긴장하지 마시고 딱 두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증금액은 무엇이냐면 최저 입찰가의 10%입니다. 최저 입찰가의 10%보다 같거나 높아야 됩니다. 최저 입찰가가 4억이라면은 보증금액은 4천만원이 되겠죠. 4천만원과 같거나 높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액을 정확하게 적으시고 보증의 제공 방법에 현금과 자기압수표가 있는데 4천만원인데 만원짜리 찾아가지고 만원짜리를 4천장을 찾아버리면은 세는데 10분, 20분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증금액이 4천만원이라면 법원 1층에 가시거나 아니면 뭐 전날 준비하셔가지고 자기압수표 한 장으로 4천만원짜리를 끊으시면은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해 드리는데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 입찰자임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나는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않았는데 하면서 이 부분을 안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여기 적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적거나 안 적거나 동일하지만 적으시면은 나중에 다시 적어야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폐찰이 될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보증을 반환받았다고 제 이름을 적고 도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폐찰이 될지 낙찰이 될지 모르지만 미리 적어놓고 도장을 찍으면 폐찰이 되더라도 바로 가셔서 보증금 봉투와 입찰 봉투만 받아서 바로 이제 빠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에는 성함을 적으시고 도장을 찍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여기 주의사항에 보면은 상세하게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이제 틀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일입찰표와
기일 입찰표는 법원에서 틀리면 다시 한 장 더 달라고 하면 주기 때문에 여기 입찰 가액 빨간색 란에 X표를 치고 새로 적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새로 가셔가지고 기일 입찰표 한 장만 더 주세요 하면은 나눠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숫자를 수정해가지고 X표 치고 이 빨간 테두리 안에는 절대 수정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수정하게 되신다면 기일 입찰표를 새로 받아서 새로 작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입찰 보증 봉투를 보면요. 이 보증 봉투는 제가 저번 입찰 때 사용했던 봉투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도장을 찍어 놓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면이 앞면이고요. 이 면이 뒷면입니다. 뒷면에 도장 찍는 곳 3곳이 있고요. 앞면에는 사건 번호 적고 이름 적고 도장 찍는 란 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셔가지고 입찰 보증금 봉투 안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넣으시고 그리고 기일 입찰표와 함께 이 입찰 봉투에다가 다 넣으시면 됩니다. 입찰 봉투에도 입찰자의 성함을 적으시고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혹시나 대리인이 오셨다? 대리인 성함 적으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도장이 3곳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맨 밑에 중간 위쪽도 있는데 제가 이제 스캔을 하다 보니까 좀 잘렸습니다. 잘렸지만 도장 찍는 곳은 3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장을 다 찍고 입찰 봉투 안에 입찰 보증금 봉투와 기일 입찰표를 넣고 집행관님한테 가서 입찰 봉투와 함께 신분증을 제출하게 되면요. 꼬리표를 줍니다. 도장을 찍은 꼬리표를 주는데 그 꼬리표를 가지고 신분증을 받고 입찰 봉투를 입찰함에 넣으시고 그렇게 이제 퇴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퇴장을 하시고는 이제 순서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일 입찰표 작성하는 법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참 쉽게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직접 이제 막상 작성하려고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제 영상을 보시고 어려운 부분이나 헷갈리는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작성하는데 실패하지 않고 작성하는데 틀리는 부분 없게 여러분들이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매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